네, 오늘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오늘 오전 경북 칠곡군의 합성 섬유 공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밖에 사건 사고 소식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단한 폭발 사고였는데 우선 네. 폭발 사고가 난 경위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예. 2013년도에 사실 폐업을 사실 시작했습니다. 문 닫은 공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 남아 있는 예. 여러 가지 이제 화학 탱크를 철거하는 예. 이 과정에서 이 사고가 이제 발생한 것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그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는데 예. 그 두 가지 가설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첫째는 이 화학 물질이 그 테레풀타산이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인데 예. 이것의 그 나머지 잔여분이 무엇인가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것이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가설이 하나 있고요. 네. 탱크 안에 남아 있었다 이거죠? 그죠. 탱크 안에 남아 있는 그 잔분 화학 화학 물질. 물질이 하나의 예.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강력한 폭발로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설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이제 요 주변에서 그 환기구와 관련된 산소 용접 작업을 했는데 네. 이것이 불꽃이 튀어서 이것이 하나가 폭발이 된 것이 아니냐. 소방서에서는 이제 후자 입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두 가지의 그 원인을 하나의 사고의 경위로서 현재 그 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뭐 조사를 더 해봐야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겠지만 일단 근데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여부는 나왔나요? 그러니까 현재 이 폐업을 한 공장이다 보니까 예. 사실상 우리가 원칙적인 안전 기준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독가스에 대한 농도도 사전에 측정이 돼야 되고 예. 네. 또 그 전열제를 사용하는 시설과 장비도 있어야 되고 네네.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안전을 감독하는 안전 그 감독관 관리관을 항상 상주하도록 이 공사 중에 이렇게 함이 매뉴얼과 그 산업보건 관련된 규칙에 의하면 하나의 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그 중소 그 업체 등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 기준관을 부재한 상태에서 매뉴얼은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몇 달 전에 그 발생을 했던 그 남양주의 그 지하철 그 사건도 오후에 사실 그 산소 통을 막고 퇴근을 하고 네. 그 다음 날 다시 열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제 그 둔 상태로 그것이 이제 방출되었고 네네. 또 그 당시에도 안전 점검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더군다나 폐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이미 한 그것도 폐공장의 마지막 철거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 준수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소위 말해서 그 인재가 아닌가 이런 그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뭐 문 닫은 공장에서 무슨 유독가스가 있었겠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좀 방심도 네. 있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폐업한 공장에서도 안전 규정은 뭐 똑같이 준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매뉴얼은 거의 뭐 완벽합니다. 예. 그런데 매뉴얼이 현장과 또 그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느냐 예. 이것은 이제 그 별개의 그 문제로 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이제 가스를 방독면을 착용하고 모자를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안전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등의 아주 세밀하게 매뉴얼과 규칙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는 지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사고가 그 잊을만 하면 계속 반복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예. 탱크 그 안에 화학 물질이 남아 있었다면 이 화학 물질이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로 이 폭발 위력이 상당하던데요. 그렇죠. 이 폭발 위력 자체가 이제 그 10m 가량 이상의 커다란 철제물도 150m 가량 날아갔었고 네네. 이번에 그 사망을 하신 분 역시 150m 가량 날아갔기 때문에 그 폭발 위력이 상당했던 것이고 예. 또 그 이 지역 그 자체가 뭐 울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지진과 관련된 것 때문에 주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혹시 다른 이 폭발 때문에 다른 유독가스가 유출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좀 꼼꼼한 그 농도 점검 작업 뭐 이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아침에 다소 좀 또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는데요. 5호선에서 김포공항역에서 30대 남자가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승강문하고 우리가 이제 그 안전문이라고 하는 예. 그 스크린도 그 사이에 끼는 형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30대 그 남자가 이제 스크린도어에 끼었지만 그 비상문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모습 같은 것도 CCTV는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이유인지 네. 기관사는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을 하게 되는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끔찍한 일이 생겼던 것인데요. 네. 예. 아마 추정컨대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가 없었거나 또는 센서가 작동이 안 됐거나 또는 센서가 작동됐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관사가 그대로 그 출발했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이제 그 사망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기관사가 사람이 꼈다는 신고를 받고도 직접 전동차에서 내려서 확인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기관사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세세한 주의 의무를 보통인 평균인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신고된 내역도 보게 되면 네. 단순히 다리만 좀 다친 것으로 어떻게 119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19 그 소방대원들도 네.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사건인지 몰랐다. 뭐 그런 점으로 봐서는 초반의 그 상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흠과 하자도 상당 부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5월에 구의역 사고도 있었고요. 이 스크린도어가 사실은 이제 안전하자고 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지하철만 다닐 경우에 난간에 서 있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뭐 자살하는 예도 자주 있고 해서 이제 스크린도어라는 걸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스크린도어 때문에 사고가 빈발하고 여기 껴서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냥 기본 그 원인 자체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예. 오늘 그 서울시장의 그 이야기 자체도 원인을 좀 꼼꼼하게 보겠다. 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던 것이 아닌가 보는데 예. 제가 그 추정컨대는 이 오작동이 많은 것이 즉 예. 센서가 제대로 그 작동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또 그 스크린도어에 그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기구나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던 점 예. 이것이 사실 대구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설의 어쨌든 문제 그리고 센서의 오남용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 업체의 이른바 외주화 때문에 예. 지난번에 구의역에서 그 19세 김군의 우리 사건을 반추해 보면 예. 사실은 그 1년 하루에 한 10,000건 이상의 신고가 오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데는 인력이 너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관피아의 그 폐해 때문에 철피아의 폐해 때문에 2인 1조 근무 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예. 이런 총체적으로 봐서는 시설에 대한 관리의 문제,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의 부족, 그리고 센서 오작동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반복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총체적인 문제군요. 네네. 예. 자, 그리고 서울 강남에서 마약계 큰 손이 붙잡혔는데 이 주민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영화를 찍는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긴박하게 진행이 됐죠. 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게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네. 예. 혹시 폭력 또는 액션 영화 액션 영화를 예. 찍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예. 국내에서 일어났었는데요. 결국 이 광수대에서 이제 이 사람에 관한 이제 첩보를 그 입수를 하고 현장에 그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마약상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광수대의 차량을 앞뒤로 두고서 이제 봉쇄를 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당사자 자체는 어떻게 뭐 도망가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추돌하고 뒤로 또 추돌하고 네네. 그러다가 결국은 옆에 있는 벽 쪽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 광수대 그 형사들이 이 사람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방검법까지 착용을 하고 나서 그 차문을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깨고서 결국은 이제 검거를 했던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그 저항을 하면서 차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물건을 그 던지면서 예. 저항 행위를 해서 결국 테이저 건도 사용을 해서 제압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네. 광수대라고 하면 광역수사대. 예, 서울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예. 약자가 이제 서울 광수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이저건은 언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대방을 저항을 제압을 하거나 일정한 경찰의 요구에 대해서 도주를 했을 때 네. 경고를 사멸하고 예. 이것에 이제 불응을 하게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5만 볼트의 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를테면 14세 이하의 그 미성년자라든가 또는 이 발사를 할 때에도 얼굴에는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예. 제압을 하는 경찰의 장비 장구 중 하나인데요. 예.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 2004년도에 마포에서 이제 범인을 잡다가 이제 경찰관이 범인의 칼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뭔가 편리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테이저 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도입이 됐던 거죠. 위력이 어느 정도 되죠? 위력 자체가 이제 5만 볼트의 이제 그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예. 그 인체의 이른바 그 신경 작용을 마비를 시키는
꺾이는 거죠,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근육 사용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약 45개 국가에서 예. 이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그 잡힌 마약상 필로폰 판매 혐의 외에 뭐 추가 범행 사실도 계속 드러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뭐 두 갈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래 그 핵심은 과연 이 마약을 누구로부터 공고를 받아서 누구에게 판매를 했느냐, 네. 이것이 거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마약상이 상당 부분 여죄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그 조폭 그 출신이기 때문에 네. 보복 범죄로 다른 지방 경찰청에 수배가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성폭행 혐의로도 그 수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죄 수사에 대한 그 종료. 근데 어쨌든 핵심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일반인들 또 회사원들 또는 여러 가지 나이트 클럽 뭐 이런 데서도 마약이 그 유통이 되고 있고, 흥미로운 것은 제가 뭐 들은 바로는 이 판매상 스스로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마약 왕으로서 강남에서는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단체로부터 공고를 받아서 누구에게 팔았는가, 그러다 본다면 마약 사범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